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상, 세무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버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막상 사고 접수가 잘 됐더라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공제조합 보상,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됐던 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버스 공제조합 보상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규모의 차이입니다. 먼저 보험과 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이란 보험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잘 운용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600만 대가 넘습니다. 따라서 대형 보험사의 경우에는 수백만 대 이상의 자동차 보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가입한 가입자만 해도 무려 326만 명입니다. 반면 버스나 택시의 등록 대수는 어떨까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모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을 다 합친 대수가 4만 4천 대에 불과합니다. 또 보험사와의 가격 경쟁 때문에 공제료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조합으로 들어오는 보험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어떻게 해서든 줄이고 싶지 않을까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관리 감독의 느슨함 때문인데요. 모든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 소비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고 있죠. 불공정한 행위를 보험회사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감원에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불필요한 분쟁이나 부당한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니라 특정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즉 회원 간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 자가보험,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 따라서 이들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로서는 억울하거나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법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버스 공제조합도 민간보험사처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 3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회사는 합의가 되는 선까지 치료비를 더 지급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은 약관 기준을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해서 그마저도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10만 원도 얹어드릴게요.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죠. 바로 적은 금액 때문에 소송을 하는 소비자가 없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그럼 이런 억울함 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금의 세부 항목들을 잘 확인해보고 어떤 내용들을 주장해야 하는지 미리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이 세부적인 산정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처리됐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이었던 저희 고객님께서는 버스 손잡이를 잘 잡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급출발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셨습니다.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요추 1번이 압박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버스 기사님께서 상황을 인지하고 보험을 접수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보험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또 불안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치료 기록과 영상 자료, 또 사고 경위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예상하셨겠지만 공제 측에서는 승객의 과실 이뿐 아니라 장애의 적정성과 기간, 또 사고 기여도를 근거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감정을 요청했는데요. 결국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고 저희가 사정했던 금액 전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버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아봤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항목들을 잘 조사하셔서 개인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부상이라면 합의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원활한 진행을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 세무상이었습니다.